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씨가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딱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검색어를 이렇게 강조하는 뭡니까? 샵 유승민 가처분 신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페이스북에서 그 유승민을 갖다가 검색해 볼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 글 많이 보라고 이렇게 검색 결과로 많이 노출되라고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혼란, 이게 뭡니까? 그동안의 혼란상이 뭐였습니까? 아니, 증거인멸, 자기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어떤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는 게 자기의 측근인 정무실장 김철근이라는 사람을 대전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핵심 제보자라고 하는 그 사람 한테 사실관계 확인서 이런 걸 받으면서 무슨 7억 원 투자 유치각서를 왜 하필 그 시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면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느냐. 어떤 이런 의혹을 자초한 면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위가 다음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김철근 씨라는 사람한테는 다음권 정지 2년인가 3년인가 그런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준석 씨가 흑화하면서 벌어졌던 게 바로 지금의 혼란상 아니었습니까? 왜 이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 혼란상은 그 윤리위 결정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다, 유은혜관의 음모가 있다, 거기 뒤에 배후 조종하는 윤석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준석 씨가 다음번 정지 6개월이라는 그 징계를 받고 그 동안에 자중하고 자성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상이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흑화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 협박인가 뭔가 부탁인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스스로 흑화해가지고 무슨 양도구역이네 신구분에 어쩌고 저쩌고네 이 땡땡 저 땡땡 이렇게 계속 운운해가면서 자기는 무슨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쉬라고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양도구역 나는 어떻게 보면 그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던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개 돼지로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하고 선택했던 그 국민들을 갖다가 아무런 지능이 없는 뇌 자체가 없는 문외 아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무슨 이준석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레밍입니까? 들쥐입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개고기를 갖다 양고기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양고기인 줄 알고 윤석열을 찍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혼란상이 계속 돼 왔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없는 그 상황을, 그 다음에 당대표가 자당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 연사를 해야 된다고 난사를 해야 된다 그럴까? 어쨌든 이런 짓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 체제를 바꿔가지고 이 혼란상을 갖다가 종식시키고 다시 당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 그 비대위에다 대고 계속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호소인이 된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결국에는 그 와중에 또 그 이준석을 갖다 응원하고 무슨 아바의 노래 아바 노래가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바 노래 올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응원한다, 시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그 다음에, 이준석계라고 해야 될까? 이준석계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허은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준석 씨를 갖다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여론전을 같이 펼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그동안의 혼란의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딱 일방이 전적으로 100%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만, 물론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잘못을 했습니다만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혼란상의 책임은 결국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그거를 눈과 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뻔히 알 텐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소리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신, 이걸 또 누가 자초했습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했던 그 국민들, 49% 되는 그 국민들,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적임자고, 정권을 교체해서 적폐청산, 뭐 문재인 이재명인지 뭐 문재인인지 모르겠으나 문재명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저 사람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저 사람이 집권해야만 그나마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을 해서 뽑아놨는데, 그 당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양도구육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불신을 자초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겁니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사람이 누군데,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깊이 성찰을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얘기합니까? 이걸 굳이 그러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 보내든가, 전화번호 알 텐데, 아주 긴밀히 교류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샵 해가지고 이준석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이런 건 얘기는 없이 우리 모두가 대체 거기에 누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어. 유승민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준석, 오신환,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유승민 전 의원, 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씨에 대해서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을 갖다가 징계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합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도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근데 여러분들 기사를 아마 다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양도구육이 징계 사유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구육이 아니라 타 의원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준석 씨가 계속 했다, 요겁니다. 분명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징계 사유,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게 한 가처분 신청,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징계 사유고, 두 번째,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내민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도구육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걸 갖다 징계 사유로 내건 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무슨 근거로 양도구육이 징계 사유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은 일정 부분 이 사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양도구육이 징계 사유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XX를 X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썼는지 서서 썼는지 아니면 자기 뭐 비서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그동안에 이 윤석열 정권이라 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떨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적인 100% 잘못입니까?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줬다. 아니 글쎄, 이 당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발목이 잡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게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이 당의 혼란상은 또 그러면 누구 때문에 가중됐느냐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촉발됐으며 누구 때문에 가중됐느냐, 요걸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결국엔 국민의힘 안에서 생긴 혼란, 이 혼란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데, 요 누구 때문에 생긴 이 혼란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윤석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아니 지금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된 게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적과 비판하려면 그 적절한 사례, 근거, 예시를 들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학자 출신 아닙니까? 경제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숫자를 배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랬냐?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궁예입니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뭘 얘기해봐라 예 아니오로 대답해. 하여튼 이 사람들은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 유승민, 이준석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예 아니오 요것밖에 없습니까? 이준석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예스냐 노냐로 대답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어떤 아주 자기들이 무슨 고문관도 아니고 말이야, 일제 헌병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요구합니까? 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니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헌법 제27조 매당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어떤 사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통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약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자가 대체 누굽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길래 국민의힘 윤리위원들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요구를 갖다가 무시하시고, 내가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자유고 당신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그거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시할 자유도 분명히 있는 건데 무시했다고 해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요것들을 완전히 다음 총선 때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얻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 한 자리 하고 있는데 한 자리 하고 있던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서약을 갖다 요구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이거야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입으로는 무슨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먼 보수, 새로운 보수 외치면서 사실은 아주 권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서약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서약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다 그겁니다. 말이 되냐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라면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출장을 가기 전에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역선택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체 예를 들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이 막 지지율 20 몇 %를 기록해가지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한정해서 보면 이 사람 지지율은 뚝 떨어집니다. 지지율 압도적인 1위였던 게 막 3등, 4등, 5등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대체 무슨 그 정치적 영향력과 무슨 정치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을 만한 명분과 어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정치적 발언 해도 되는데 최소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을 하려면 제발 제대로 얘기를 해라. 제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타당한 주장을 해라.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 그게 최소한의 국민의힘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그게 최소한의 지금 현재 배신자 소리를 계속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5년째, 6년째 듣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소리를 안 듣고 자기의 어떤 합리적 보수라는 말도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자기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만한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최소한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으로 계속 뭔가 자기의 미래를 한번 지금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지금 계속 언론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아니 대체 이 사람의 정치적 목표는 뭡니까? 대선이 자기의 정치적 목표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경기지사에 나오고 또 이제는 당 대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해볼까 뭐 의중은 잘 모르겠으나 계속 이렇게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까닭은 뭡니까? 제발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을 해야 될 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